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수업 페이지를 보시면은 6일차에 두 개가 올라왔을 겁니다. 아까 전에 열어놓으신 분들은 새로 고침 한번 하셔야 되고요. 두 개 다 여신 다음에 첫 번째 쇼핑몰 주문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링크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거 그냥 전체 선택, 복사, 그리고 본인 SQL YOG에 와서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지금 붙여넣기 한 만큼을 한 번에 드래그 하시고 F9 눌러서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에러가 하나 있군요. 에러가 뭔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에러가 어디 있다는 거지? 네, 이거 if가 안 들어있군요. 에러는 상관이 없네요. 그냥 전체를 다 전체 다 선택해서 한번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그럼 몰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생겨날 거고 그 안에 테이블로 T-쇼핑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생겨났을 거예요. 데이터도 들어있을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쿼리를 실행시키고 나서 T-쇼핑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조회를 했을 때 이러한 결과를 보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있는 문제 5개밖에 안 돼요. 요거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시간 잠깐 드릴 거예요. 자, 상황 설명만 간단하게 드려보자면 지금 이거는 어제 우리가 그 W3 스쿨에서 제공하고 있던 약간 쇼핑몰 비스무리한 이런 테스트 데이터처럼 유사한 쇼핑몰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건데 얘는 테이블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얘네는 주문 정보 하나만 파악하려고 해도 고객의 번호나 고객의 주소나 이런 거 알려면은 테이블 한 4개 정도 왔다 갔다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옮겨놓은 이 상황은 그런 구분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테이블로 모든 데이터가 다 저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 문제 5개를 먼저 풀어보시면 돼요. 시간 드릴게요. 자, 이제 화면 볼게요. 같이 한번 볼 겁니다. 문제 5개밖에 안 되고 생각보다 간단한 거기 때문에 바로 볼 거고요. 자, 첫 번째. 손흥민의 주문 개수. 지금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한 몰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랑 그 안에 T쇼핑이라고 하는 테이블 안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서 그냥 문제대로 그 결과를 출력해낼 수 있으면 돼요. 손흥민의 주문 개수. 손흥민이 몇 번 주문을 했는지 찾으면 되겠죠. 지금 이 결과표를 보고서 결과로 나와 있는 이 테이블을 보고서 우리가 그냥 눈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손흥민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총 3번이죠. 그러면 지금 이 데이터를 잘 엄청 분석할 것까지도 없고 그냥 대충 보시면 얘는 누가 어떤 상품을 샀는가에 대해서 이제 가격까지 나와 있는 상태예요. 주문한 상태. 그 정도로 파악을 할 수 있고 얘네들의 주소까지 간단하게 나와 있고 이 회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손흥민이 3번 언급이 됐다라는 건 손흥민은 주문을 3번 했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쿼리로 이 결과를 뽑아내려고 하면 셀렉트 주문 개수니까 카운트를 해줘야겠죠. 개수는 어떤 컬럼을 사용해서 세도 큰 상관이 없는 거고 from T쇼핑이라고 하는 이 테이블에서 조회를 할 건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조건 where에다가 유저 네임이 손흥민인 거.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쿼리를 짠 이유는 간단해요. 문제가 저한테 준 힌트가 단서가 손흥민이라는 거랑 주문 개수였으니까요. 이 문제를 읽고 우리가 보여줘야 될 정답 부분, 셀렉트 절에 입력해야 되는 컬럼 부분 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으로 사용될 부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것도 그냥 보여주는 것보다 별명을 붙여서 손흥민의 주문 개수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면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이 되겠죠. 3개.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되는 애였어요.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손흥민이 산 상품. 얘가 뭘 샀나 보니까 운동화, 코트, 운동화 샀대요. 이것도 뭐 크게 어렵지 않겠죠? 일단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셀렉트 절에 입력돼야 되는 부분은 상품에 관련된 애니까 P 네임을 보여줘야 되겠네요. 근데 얘도 별명을 하나 붙여서
손흥민이 산 상품이라고 보여준다면 좀 더 명확할 것 같고요. from T 쇼핑 이 테이블에서 조회를 할 건데 왜요? 똑같이 유저네임에 손흥민이죠. 자, 물론 우리가 지금 이 결과표를 보고 있으니까 손흥민이라는 조건을 줬지만 우리는 이 손흥민이라는 조건을 다른 걸로 판단을 해도 돼요. 다른 거 뭐 있어요? 판단할 수 있는 거? 유저 아이디. 이거 손흥민 다 동일하게 유저 1이잖아요. 그죠?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되고 지금 이 아이디는 못 쓰겠죠. 이건 안 되고 명확하게 판단만 하면 됩니다. 얘를 써도 되겠지만 제가 굳이 글자를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는 문제가 준 단서를 활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얘를 보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도 운동화, 코트, 운동화인데 운동화가 두 개가 겹치네요. 물론 다른 상품이긴 하겠지만 상품 자체, 카테고리 자체는 이미 중복이 됐으니까 중복도 한번 제거를 해볼까요? 디스팅트 우리가 배운 거. 이러면 운동화랑 코트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뭐 중복은 제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배웠던 거니까 활용을 해보자라는 취지가 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스커트를 산 사람, 이번엔 결과표 안 보고서 진행해 볼게요. 스커트를 산 사람 모르죠? 우리가 이거 어떻게 판단해요? 셀렉트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럼 유저 네임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얘도 이런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from 물론 컬럼명을 보기 위해서라도 얘를 볼 필요는 있지만 그때 셀렉트로 볼 게 아니라 그냥 BSC 같은 걸로 본다면 이렇게 보면 컬럼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을 보여줘야 되니까 유저 네임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구매한 물건이 스커트래요. 그럼 P 네임이 스커트 송혜교라고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물론 뭐 크게 상관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송혜교가 겹쳤어요. 둘이 똑같은 이름이 두 개가 나왔죠. 근데 이 표를 잘 보시면 송혜교 주소가 대구고 울산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사실 얘는 유저사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중복을 제거해서 보여주는 게 맞겠죠? 이런 디테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항상 생각을 해놓으면 좋아요. 지금이야 그냥 우리가 활용법 익히면서 상황 분석력을 키우기 위한 이런 문제를 간단하게 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한다거나 실무에서 어떤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쿼리를 짤 때는 이런 거 하나 디테일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스팅트를 지금 썼는데 우리가 그룹 파일을 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뭐예요? 원래 집계함수나 디스팅트 같은 거 두 개 묶어서 이제 얘네가 사용되면 그룹 바이라고 하는 그룹화를 진행을 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제 지금은 안 해도 되는 이유 집계함수나 디스팅트를 제외한 일반적인 컬럼을 조회하고 있는 상황이 없으니까 그쵸? 집계함수가 사용되지 않은 컬럼을 우리가 그룹 바이에 명시를 함으로써 그룹화를 진행을 했던 건데 지금 그런 컬럼이 없잖아요. 애초에 디스팅트로 사용되는 유저네임밖에 없는 거고 여기 위에도 마찬가지 카운트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굳이 그룹 바이를 진행하지 않아도 데이터가 나오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만약에 여기에다가 뭐 다른 컬럼 하나를 추가했다 카운트 말고도 뭐 유저네임 같은 걸 하나 보여주려고 했다 이러면 이제 그룹 바이가 필요하겠죠. 없이는 데이터가 올바르게 안 나올 거니까 그런 차이. 그리고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의 아이디와 이름, 주문 개수를 구하래요. 이것도 보지 말고 한번 풀어볼까요? 일단 가장 많이 주문했다라는 건 뭘 뜻해요? 주문 개수가 가장 많다는 얘기죠. 그쵸? 우리가 실제로 지금 보여줘야 되는 데이터에도 사람의 아이디 그리고 이름, 주문 개수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 주문 개수 보여줄 때 아까 카운트 썼었죠? 집계함수를 써야 된다는 얘기고 집계함수를 쓴 결과로서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 주문 개수가 제일 높은 사람을 우린 찾아내야 돼요. 그쵸? 자, 셀렉트. 일단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이디, 이름, 주문 개수니까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디는 유저 아이디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유저 네임, 그 다음에 카운트 에스터리스크 넣어주겠습니다. 사실 이거 가지고 카운트를 하는 게 그렇게 썩 좋은 방식은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 굳이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들을 T-쇼핑에서 데이터를 꺼낼 건데, 자,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해줘야 될까요? 지금 이 결과를 제대로 올바르게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네? 그룹 바이도 당연히 해야 돼요. 직비함수 썼는데 일반 컬럼이 있으니까. 그죠? 일단 저는 별명부터 좀 달아줄게요. 자, 여기서 조건은 따로 필요 없나요? 그룹 바이 전에 웨어절을 써야 되는데 웨어절로 걸러낼 건 딱히 없나요? 가장 많이 주문한, 이게 우리가 문제에서 풀어야 되는 조건이에요. 이걸 풀기 위해 웨어절에서 쓸 수 있는 거 없죠? 없어요? 애초에 제가 주문 개수 가지고서 가장 많이 주문한 걸 따져야 된다고 했는데, 이 카운트라고 하는 이 집계함수 사용된 부분은 웨어절에 사용 불가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웨어절에 살 수 있는 게 없죠. 그럼 바로 그룹 바이로 넘어갑니다. 자, 그룹 바이에는 유저 아이디와 유저 네임 둘 다 넣어줘야겠죠? 왜냐면 집계함수가 사용되지 않은 컬럼은 일단 순서대로 명시를 하고 보자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그룹 바이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그룹화까지 진행을 한 상태니까 가장 많이 주문한 이라는 조건을 우리가 줄 수 있나요? 해빙절을 사용해서. 얘는 좀 곤란하겠죠? 가장 많이 주문했다, 주문 개수가 가장 많다를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가 주문 개수라고 하는 값을 구하긴 구하지만 얘를 가지고 남들 다른 레코드랑 어떻게 비교를 할 거예요? 그렇죠?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해빙절로 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럼 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가지고 정렬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주문 개수가 높은 녀석을 맨 위로 끌어올릴 수 있겠죠? 이 녀석을 DSC 역순으로 조회를 하겠다. 그럼 가장 높은 애가 위로 올라올 거니까. 그리고 나서 리밋을 사용해서 하나를 끊어버리면 얘는 가장 많이 주문한 애 하나만 나오겠죠. 자, 그냥 리밋 없이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지금 회원은 6명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는 게 정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어제까지 배웠던 거를 골고루 좀 활용을 하는 상황인데, 사실 개념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렵다라는 느낌보다는 아직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강할 거예요. 근데 그 어색함은 많이 쳐봐야 늘어날 겁니다. 풀릴 거예요. 그냥 이런저런 상황을 놓고서 여러분들이 많은 커리를 시도해보세요. 머릿속으로 혼자, 그럼 내가 이런 데이터를 구하려면 커리를 어떻게 짜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문제 키워드를 아무거나 하나 던져요. 그리고 짜 보는 거예요, 커리를.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소지섭이 사용한 총 금액. 그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는 총 금액이네요. select sum price. 아마 컬럼 이름이 price일 겁니다. 컬럼 이름 모르겠으면 들어가서 보면 되죠. price 맞네요. 합계를 보여줄 거예요. 얘도 별명을 지어주죠. 소지섭이 사용한 총 금액 from T 쇼핑. 자, 얘는 웨어절 사용돼야겠죠. 웨어절에다가 유저 네임 소지섭 이렇게. 그럼 소지섭이 사용한 금액은 총 13만원이래요. 이게 진짜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이걸 가서 눈으로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겠죠? 소지섭을 찾아봅시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 있네요. 그 중에 코트가 10만원이고 모자가 3만원이어서 13만원 맞네요.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5개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 5개의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T쇼핑이라고 하는 테이블 안에, 하나의 테이블 안에 우리가 필요했던 정보들이 다 들어있었죠. 뭐 가격이면 가격, 상품 이름이면 이름, 뭐 사람 이름이면 이름, 뭐 아이디는 아이디 다 있었어요. 필요한 것들이. 그러니까 쿼리를 짤 때 생각보다 편했죠. 뭐 그냥 하나의 테이블 안에서 데이터를 원하는 대로 조건 걸고 꺼내오기만 하면 되니까 되게 편하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얘는 심각하게 테이블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할 정도로.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되게 편함을 느꼈는데 관리가 애초부터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 일단은 이거부터 보여드리죠.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쳐 해보시면 방금 정답 올라갔고 밑에 테이블 분리하기 이미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열어놓고 같이 볼 건데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어허 아니지 안 나오네. 어허 죽었나? 잠시만요. 이게 이 링크 자체가 제가 만들어둔 링크를 쓰는 게 아니라서 만약에 죽었다고 한다면 다른 링크를 써야 되는데 뭐야 이거. 그래도 문제가 있네. 이 S가 왜 여기가 이렇게 넘어갔지? 그러면 그냥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 자료는 뺄게요. 링크를 제 걸로 하나 옮겨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그냥 얘기를 나눠보죠. 자, 얘는 지금 하나의 테이블 안에 이 아이디는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아요? PK 역할을 할까요? 한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테이블 이름이 T쇼핑인데 그 쇼핑이라고 하는 내용 안에 뭐 주문 내역 같은 거를 우리가 저장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PK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굳이 따져보자면 주문 번호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문 번호. 그리고 얘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만큼의 데이터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죠? 이만큼. 이 4개의 컬럼은 어떤 정보예요? 회원 정보죠. 아이디, 유저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리고 유저의 이름과 주소까지 다 회원 정보예요. 그쵸?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 얘는 무슨 정보예요? 상품 정보죠. 그럼 지금 주문 번호 플러스 회원 정보 플러스 상품 정보가 한 테이블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에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되게 편함을 느꼈는데 이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개명을 했대요. 회원 정보를 수정하겠대요. 그럼 손흥민은 본인 유저 정보에서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겠죠. 개명을 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11개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거에 복사된 데이터로 한 10배 해가지고 110개 있었대요. 근데 여기 지금 유저네임 다 따로 들어가 있죠. 여기 손흥민, 아니, 여기에 손흥민, 여기에 손흥민, 여기에 손흥민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웨어절로 이 녀석을 선택해서 한 번에 갈아 끼우는 쿼리를 날려서 쿼리는 한 번만 실행을 하겠지만 그런 상황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수기로 작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110개의 데이터에서 손흥민을 다 찾아가야 되고요. 하나하나 다 바꿔야 되죠.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 회원 정보를 그냥 굳이 그대로 그 상황마다 필요한 때마다 다 넣어놨으니까. 손흥민이 예를 들어 손흥만으로 이름을 바꾸면 우리가 이 손흥민 찾아가서 만으로 바꾸고 얘 찾아가서 만으로 바꾸고 이 밑에 있는 110개 안에 언제 어디서 손흥민이 있을 줄 알고 그죠? 하나하나 우리가 데이터를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일단 첫 번째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왜 문제인지 잘 모르겠죠 아직. 근데 상황을 딱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 회원 정보, 이만큼의 회원 정보를 이 테이블과 함께 보관을 할 게 아니라 분리를 시켰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회원 정보를 저장을 했다라고 상황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에 뭐 아이디고 비밀번호고 이름이고 그다음에 주소였죠? 이렇게 들어있었다라고 하면은 1번 회원, 2번 회원, 3번 회원 이런 식으로 쭉 있겠죠? 여기에 손흥민이 있대요. 이렇게 손. 자, 이 회원 여기도 이제 회원 번호 같은 컬럼을 하나 만들어서 회원 번호 그래서 1, 2, 3, 4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회원에 대한 정보를 같이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문 테이블에는 회원 번호 정도만 같이 넣어놓고 어떤 회원이 주문을 한 건지 정보를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손흥민이 이름을 개명해서 바꿨을 때 우리는 여기에 있는 손흥민의 회원 번호를 바꿔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회원 번호는 여기서 고정되어 있잖아요. 손흥민이 1번 회원이니까 애초에 데이터가 여기에 1111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란 얘긴데 중간중간에 그럼 우리는 여기 이 주문 테이블에 있는 1이라는 이 숫자는 건드릴 필요가 전혀 없죠. 우린 누구만 바꾸면 돼요? 얘만 바꿔버리면 되겠네요. 한 번에 데이터 하나 찾아서 얘만 손흥만으로 바꿔놓으면 이게 연계되어 있는 1번이라는 단서를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녀석들은 알아서 다 손흥만을 찾아올 거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운동화, 스커트, 코트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뭘 살 줄 알고 그죠? 계속 반복적으로 중복돼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상품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서 상품의 번호, 상품의 이름, 상품의 뭐 가격 이런 식으로 따로 보관을 했다라면 여기에 번호가 다 들어가 있을 거고 그럼 이 번호를 찾아다가 여기랑 이 단서랑 매칭을 해서 얘가 주문한 상품은 이런 거겠구나 라고 판단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내용이 그 이미지에 있었던 건데 이거는 제가 이걸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미지는 하나 보시는 게 좋긴 해가지고 이건 제 채널이죠. 예전에 수업했던 영상을 찾아보면은 아마 그 이미지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여기쯤? 거네요. 장점 손흥만으로 바뀌면 돼요. 그렇죠? 우린 자, 이 이미지만 좀 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캡처해서 제가 아예 그림판으로 하나 띄우도록 하죠. 이렇게 놓고 얘기를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까랑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한 형태예요. 주문번호라고 하는 값과 회원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소, 상품의 이름, 가격, 브랜드까지 하나의 테이블로 다 갖고 있는 상태의 어떤 애를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방식으로 테이블을 분리해보자 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리를 했을 때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세 개의 테이블을 나눌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러면 이제 불필요한 데이터의 중복을 피할 수 있고요.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개의 테이블로는 안 되니까 여러 개의 테이블로 분리를 한다라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이 내용은 지금 한번 읽어 보실래요? 그냥 읽어만 보세요. 화질이 조금 깨져가지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얘가 말하고 있는 부분에서 정보와 상품 정보의 변경에 주문 정보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이게 테이블이 한 개일 때, 근데 테이블을 나누어서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정보가 수정됐다라고 해도 우리가 메인으로 갖고 있던 그 주문 테이블에는 아무런 영향이 가지 않고 실제로
그 회원 정보가 수정됐다라 그러면 회원 테이블에만 가서 정보를 수정하면 되는, 이런 식으로 서로 각각의 테이블들이 서로서로 의존하는 그 의존성을 낮추는 그런 행위가 된다라고 지금 적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밑에 테이블 간의 관계는 참조키만 알면 되고 라고 하는데, 이 참조키, 얘는 처음 나오는 워딩이죠. 이 참조키는 뭐냐면, 우리가 PK는 알아요. 고유키, 주키 고유키라고 하는 이 녀석은 알죠. 얘를 다른 테이블에서 참조하면 걔가 참조키가 됩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도 이따가 잠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참조키를 사용해서 테이블들 간의 관계를 엮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PK가 테이블들 간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PK라고 하는 녀석을 다른 테이블이 쳐다볼 거거든요. 쳐다보고 이 녀석을 따져가며 본인의 데이터를 인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상품 오더 테이블에서 만약에 얘는 상품이고, 오더 테이블에서 만약에 이 유저 1번 회원이 상품 1번을 주문했다라고 하면 유저 1번에 대한 주소 같은 거는 회원 테이블에 들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id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얘를 힌트로 단서를 가지고서 우리는 회원 테이블에 와서 유저 1번이 그래서 누군데? 라고 찾는 거예요. 그럼 유저 1은 손흥민의 런던에 사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갈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 그게 참조키입니다. 지금 이 오더 테이블은요, 회원 테이블에 있는 회원 ID PK 부분을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느낌. 그래서 이 PK와 이 참조키라는 녀석을 FK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따가 얘기 나올 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테이블을 분리해서 진행을 좀 할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실질적으로 효율이 훨씬 좋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 라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부터 애초에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밑에 보시면은 테이블 분리 SQL이라고 있어요. 이 녀석을 또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SQL YOG에 와서 그대로 또 붙여넣기를 하세요. 그리고 얘도 똑같아요.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하세요. 전체 선택해서. 그럼 아까랑은 좀 다르게 하나의 테이블이 아니라 3개의 테이블이 존재할 거고요. 이렇게 우리는 이 3개의 테이블을 각각 한 번씩 열어보면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더 테이블에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데이터가. 그리고 프로덕트 테이블에는 이렇게 들어있고요. 유저 테이블에는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이건 여러분들도 다 동일하게 보실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 상태를 가지고서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 있죠. 5개 문제. 얘를 그대로 다시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먼저 어떤 식으로 생각을 가져가시면 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는 현재 서로 다른 테이블들에서 데이터를 한 번에 가져오는 걸 배우지 않았어요. 그걸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자, 1번만 같이 할 겁니다. 화면 보세요. 자, 손흥민의 주문 개수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손흥민이죠. 그리고 주문 개수를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린 지금 어떤 테이블들을 찾아봐야 돼요? 3개 중에서 손흥민이라고 하는 그 회원 정보, 이 회원의 이름은 어디 들어있어요? T 유저 테이블에 들어있겠죠. 그리고 주문 개수, 그럼 주문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주문에 대한 내용은 누가 알고 있어요? 오더 테이블이 알고 있겠죠. 그럼 우리는 최소 이 두 테이블을 왔다 갔다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손흥민이라는 조건을 받았으니까 손흥민을 먼저 찾으러 갑니다. T 유저 테이블에 가요. 가서 손흥민을 찾아요. 여기 있구나. 이걸 쿼리로 작성을 하면 select from T user where username 손흥민 이렇게 찾습니다. 그러면 손흥민 유저 테이블에 손흥민 보니까 얘는 아이디가 유저 1이고 패스워드도 패스 1이고 런던 살고 1번이래요. 회원 번호가 1번이래요. 자, 이 정보를 가지고서 이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서 이제 오더 테이블로 갈 겁니다. select from T order 여기로 갈 거예요. 그럼 얘를 보면 얘는 유저 애도라고 해서 회원 번호에 대한 데이터가 주문 테이블에 남아있네?
근데 아까 손흥민 몇 번이었다고요? 손흥민 1번 아니었나요? 유저 번호 1번. 헷갈리시면 다시 가서 보면 돼요. 손흥민의 회원 번호는 1번이었습니다. 그럼 오더 테이블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조건을 좀 부여를 해야 될 텐데, 오더 테이블에서 모두를 다 볼 게 아니라 우리는 개수를 봐야 되니까 count라고 하는 집계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이 안에서 where 유저 no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1이네 라고 찾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t 오더 테이블에 있는 유저 no가 1인 녀석들의 카운트 총 개수는 3개. 그럼 이게 손흥민의 주문 개수죠. 자,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준 조건이나 내가 보여줘야 되는 그 셀렉트 해야 되는 줘야 되는 컬럼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실질적으로 쿼리를 여러 개 실행시켜서 최종적인 결과를 얻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실까요? 그럼 정답을 쓰실 때 여기다가 이 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한 쿼리 하나, 그다음 실제로 정답을 뽑아내기 위한 쿼리 하나 이런 식으로 적으면 2개, 많으면은 3개에서 4개의 쿼리가 쭉 쌓일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쭉 쌓인 상태에서 마지막에 쿼리를 실행시켰을 때는 문제가 원하는 최종적인 조의 결과를 보여준다 라는 느낌으로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5분부터 풀어보시고요. 시간을 좀 드릴 거니까 쉬는 시간에 쉬셔도 됩니다.